최재성 전 수석이 소개하는 화제 격전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쌍경대첩 동작 그만. 쌍경대첩 동작 그만. 동작을 나경원 후보와 유삼영 예. 전 총경의 대결. 근데 쌍경대첩은 나경원 경 유삼영 총경. 총경. 네, 그래서 쌍경대첩. 어거지다. 그것이다. 동작 그만은 구정치 오래된 정치인 아니에요? 예.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구정치 윤석열 정권 동작 그만. 이게 유삼경 후보의 얘기고,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승리 이제 더 안 돼. 탈환할 거야. 그래서 민주당 동작 그만. 또 하고 자꾸 와서 마침내 동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한쪽으로 표가 쏠리지 않는 스윙보터 지역이에요. 1987년 이후 총 9번의 총선 중에서 보수 정당이 4번, 진보 정당이 5번 이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나경원 후보가 46.3%, 유삼영 후보가 45.9%, 0.4%포인트 초박빙이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 다른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50%, 유삼영 후보가 37%, 13%포인트 차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출렁었던 곳인 건데 일단 두 분의 이곳 판세 전망을 들어볼게요. 이 지역이 이제 관심 지역이니까 네. 한강벨트고 관심 지역이니까 조사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이 적극 투표층만 이렇게 가려서 보면 이번 조사도 유삼영 후보가 근소하지만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그야말로 여기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극초박빙 접전 지역이다. 사실 여기가 여권에서는 우위를 전망했던 곳이기 때문에 초박빙이다 하면은 이거 우리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내가 이 내공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이 개표 방송 대표로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 대표 사실은 방송 걱정까지. 지금 현재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그 중간평가란 말이에요. 23개월 만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집권한 지 23개월. 제대로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평가는 사실은 권력 쪽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론이냐 긴저론이냐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요. 3월 초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서울에서 15%가 갤럽입니다. 이거는 15%포인트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한 주 사이에요? 한 주 사이에 꼬꾸라진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정치평론 30년 하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됐다고. 이게 뭐냐. 이거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비방송 용어를 써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숫자가 튄 거 아니냐. 예. 이랬는데 이번 주에 또 발표 보니까 9%포인트가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좀 간격을 벌리고 있다가 이 15%포인트 꼬꾸라졌을 때 쫙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벌어졌을 거예요. 아직 내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정당 저는 그렇게 지지도가 봐요. 벌려졌으니 후보 예. 지지도도 아마 벌어졌을 거다. 예, 이번 그 동작을 선거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쓰는 선거구일 거예요. 이수진이라는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그리고 친명이었어요. 그분이. 그렇죠. 어느 날 그 자리에 전현희를 대입을 하고 추미애를 대입을 하고 막상 이수진은 속 빼고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이수진이 폭발을 해버렸죠. 사육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류삼영이 큰 차이로 나경원에게 패배를 한다면 이재명은 변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앞으로 투표를까지
최소한 이곳을 자기 개항을 또 바쁘지만 예. 이곳에 두세 번은 갈 거다. 아, 내가 세 번 정도는 간다고 봐요. 우리 내기하면 할까? 세 번은 더 갈 거로 봐. 왜 해야 되죠? 재미잖아요. 이렇게 내기하면. 아니 근데 그럼 말씀하신 거는 정당 지지율과 이 지역의 후보 판세와 연동이 되어 있다.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거는 맞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각 지역별로 후보들 대결 구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나가거든요. 그럼 정당 지지율은 박빙인데 정권 심판론이 비등해지면서 후보 지지로 지역별로 이제 이게 이전되는 이런 거지, 정당 지지율을 갖고 민주당 후보들이 조사상에 선전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정당 지지율을 후보들이 그대로 먹고 있어요. 거기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특이한 어떤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내가 네네. 내 지식으로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아군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보수 쪽 평론가들도 하는 말이 우리가 서울시 이긴다고 보이는 지역구가 10개밖에 안 보인다. 10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이는 곳은 20곳이 넘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 혹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그리고 정권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런 데이터하고 왜 연동이 안 되느냐. 그 말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통계 오류거나 또 하나는 후보들을 잘못냈다. 공천 실패다. 그 얘기잖아요. 그 보니까 후보들을 잘못냈다기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그 나물에 그 밥을 그대로 갖고 왔다. 감동이 없다. 새로운 게 없다. 예, 언론에서 하도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감동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도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나름대로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 태태 브라더스 있잖아. 예. 김승태가 한동훈이 그 칼질에 승복을 하고 그래 나 그만할게. 근데 그때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승태가 국민의힘을 살렸다. 막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신문에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이러니까 아니요 감동이 있는데요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마음이 약하니까. 뭐 어떻든 나경원은 정치적 거물입니다. 원내대표도 지냈고 당대표 출마도 했고 그런데 류삼영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만이 딱 대입을 해놓고 야 누굴 선택할래 이러면 지명도라 물어보나 우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비싸게 나오느냐. 이건 그만큼 이번 선거가 후보들 어떤 자질 문제보다는 정권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역시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한 승패의 책임은 한동훈이 있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승패의 책임이 오지게 가버리는 거예요. 두 분이 워낙 전략가 분들을 모셨으니까 좀 이렇게 판세 짜면서 후보들에게 선거 전략을 짜주는 코너를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후보가 할 일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여기 출연료 얼마 주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니까 지금 나 좀 심하다 진짜. 컨설팅 비용까지 대신 아니 빼앗아 먹을 것만 빼앗아 뭐 요사이 건당 뭐 1억 얼마씩 2억 얼마씩 받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런 거 하나 살릴 걸. 저는 하여튼 공짜로 컨설팅 비용 1억 얘기하시는데 저는 메인 슬로건 후보 3명을 공짜로 제가 하나 근데 저거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어줬습니다. 슬로건이 승패를 가르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 신인이 거물을 이기려면 내세우는 슬로건, 뭐 민생 경제입니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 이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는 장면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더 불을 붙이게 되는 이런 것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했는지 그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한 갈등이에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 찐윤 중에 찐윤 이철규 의원이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인데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특보로 다음날 임명을 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또 갈등을 일으키나 그래서 여기에 실망하고 그래서 정권 심판원에 불이 붙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파. 요즘에 대파 육개장에 대파값이 비싸니까 고기 듬뿍 육개장으로 차라리 바꾸자 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 870원이라고 대통령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시장을 많이 봐가지고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50원 내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이런 장면이 거의 실시간에 지금 동시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심판론은 사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들은 예. 유삼영 같은 후보들은 이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 이미지를 잘 대입시키고 그 주장을 잘하는 것이 일단 제일 큰 겁니다.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경원 후보요? 그건 컨설팅 비용을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발업에 의해서 컨설팅 나경원 그 후보를 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아니 여기 전략을 줬으니까 여당도 줘야죠 전략을.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지금까지 유삼영 후보가 계속 근접을 하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 쫓아가는 추격하는 후보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 전체적인 판도가 가령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아주 크게 막 압도를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그 바람에 휩쓸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이번에는 야 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어느 세력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마 이 서울 시민들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네. 개인 컨설팅은 말을 아끼시는 제가 걸로. 예.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앞으로 보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정권 견제, 정권 심판론을 그야말로 깰 수 있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숙제하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 지도부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총선 때 국민들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절한 사건이 서울에서도 했고 지도부도 했고 민주당도 한 적이 있어요. 이쯤이면은 그냥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보이고. 잠깐만 또 6분 썼어요. 3분이라도 해야지. 양쪽의 어차피 시각차는 다른데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세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다 동일하시는 것 같아요.